1980년대 초반까지 고등학교에 다닌 분은 안톤 슈나크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산문을 기억할 것이다. 그가 지금 대한민국에 있다면 아마도 다음과 같은 글을 쓰지 않았을까 하고 상상해본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각종 음모와 모략이 횡행하고 있다. 더욱더 황당한 것은 도둑질한 놈이 오히려 주인 보고 큰 소리치는 적반하장의 상황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2번씩이나 탄핵하는 사태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유독 국힘당 출신 대통령만 탄핵당한다. 더욱 황당한 일은 국힘당 의원이 민주당과 야합하여 탄핵 표결에 참여한 것이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이것을 두고 한 말일 것이다. 국힘당 내부에 간첩이 얼마나 많은지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났다. 6.25 발발 전날 육군 수뇌부를 술에 취하게 만든 원인이 군 내부에 침투한 북한 간첩 소행이라고 추측된다. 탄핵은 국민이 뽑은 정권을 찬탈하는 도둑질이다. 대한민국 법치를 파괴하는 데 앞장서는 헌법재판소가 우리를 슬프게 한다. 헌법재판소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정청래가 이끄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헌법재판관과 아주 끈끈한 관계로 엮어 있으면서도 공정하게 재판한다고 열변을 토한다. 헌법재판소에는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으로 보이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그 인원들을 왜 감추는가? 헌법재판소가 혹시 중공의 총독부가 아닌지 궁금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기관에 지시하고 공무원이 이를 철석같이 이행할 때 이것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집권 여당은 엄연히 국민의힘인데 정부기관은 여당의 말보다는 야당인 민주당의 지시를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 검찰, 경찰, 공수처가 대통령을 포함하여 국방부 장관, 장군, 경찰청장 등을 일사불란하게 군사작전하듯이 체포했다. 민주당이 행동대장 공수처장에게 총을 쏴서라도 대통령을 체포하라고 지시하면 그대로 따른다.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경제부총리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협박하고 탄핵한다. 증인 회유, 내란 공작에 앞장서는 민주당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민주당 국회의원 김병주, 박선원, 박범계, 부승찬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회유하여 거짓 진술하게 하는 영상과 녹음이 공개되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썼다고 주장하는 국회의원 체포명단 메모는 박선원 의원의 필적과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관련 인원이 전부 다 민주당 국회의원이다. 국민을 대신해서 일하라고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권모술수 공작의 전문가다. 당신들 부끄럽지 않은가? 부정선거가 없다고 부인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를 슬프게 한다. 대다수 국민이 부정선거라고 하는데 정작 선관위와 민주당은 이를 극구 부인한다. 스스로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에서는 가족기업이라고 밝혔다는데 이런 코미디가 세상에 없다.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가족기업의 전통이라고 한다. 선거 때만 되면 언제나 사기치고 놀고 먹는 가족기업을 왜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줘야 하는가? 게다가 선관위에 1급 공무원이 21명이나 있다고 한다. 다른 정부기관에는 1명 내지 3명 정도 있다. 진짜 가족기업의 진수를 보여준다.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헌법재판소가 우리를 슬프게 한다.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 통속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중에서 6명이 지방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래서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면 헌법재판관의 부정선거 묵인 방조 범죄 행위가 드러나니 이를 감쌀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 이래도 부끄럽지 않은가? 선관위, 헌법재판소, 민주당이 끈끈한 연대임이 드러날 때 이것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면 언제나 민주당이 이 두 기관을 득달같이 대변한다. 각 기관이 독립기관인데 민주당이 이 기관을 변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도둑놈 제발 저린다는 말 때문은 아닐까? 선관위, 헌법재판소, 민주당은 운명 공동체이다. 무슨 목적의 운명 공동체일까? 권력의 사냥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검찰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권력의 중심이 움직인다는 것을 감지하고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을 불법으로 구속했다. 검찰은 여전히 권력의 사냥개라는 전통을 잘 계승하고 있다. 과거의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할 때 경제 공동체라는 희한한 논리를 개발한 능력자다. 전두환 대통령을 구속할 때는 집권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소설까지 썼다. 게다가 소위 쿠데타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보니 전두환 대통령 외면을 보지 말고 내면을 보라는 말까지 했던 검찰이다. 공수처의 하수인으로 역할하는 경찰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3천여 명을 동원하여 대통령을 잡범처럼 체포하는 경찰이 민주당에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재판을 이리저리 지연시키는 이재명, 돈봉투 사건 피의자로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는 왜 그리도 관대한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대통령도 이렇게 끌려가는데 우리같이 힘없는 사람은 공산정권이 들어섰을 때 개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탄핵 소추되고 구속된 대통령을 배신하는 장관, 군인들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대통령에게 장관으로 임명받을 때는 가문의 영광이라면서 온몸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상황이 바뀌니 좌익 세력 협박에 순순히 굴복하고 동조한다. 김선호 국방차관은 대통령을 경호하는 수방사 경비단에 대통령 체포를 막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것은 육사 출신 장군이 할 행동이 아니다. 이와 달리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은 당당하게 대통령의 계엄은 정당하고 옳았다고 소신있게 발언했다. 조태영 국정원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당당하게 사실대로 바른 말을 했다. 12.3 계엄을 내란이라고 몇 달 동안 연일 떠들어대는 국회가 우리를 슬프게 한다. 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북계식 표현인 내란 수괴라고 발언할 때 마치 북조선 최고인민회의를 보는 느낌이다. 게다가 이들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을 국회에 불러서 모욕 주는 상식 이하의 망언까지 한다. 어떤 나이 어린 국회의원은 사령관식이라고 모욕까지 준다. 이런 국회는 하루빨리 해산하는 게 답이다. 법원을 장악한 좌익 성향의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이들은 자기 편은 무조건 살려주고 반대편 인사에 대해서는 감옥에 보내는 판결을 한다. 우리법 연구회 인원이 소수임에도 서부지방법원은 물론 헌법재판소까지 장악했다. 죽은 김일성이 지하에서 이를 보고 흐뭇해하며 웃고 있을 것이다. 민주당과 야합하는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국힘당에는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이 있는 것은 물론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대통령 탄핵 기각 호소에도 불참하고 헌법재판관 문영배 탄핵안 발의에도 불참하는 의원이 너무나 많다. 국힘당은 원래 반역의 자식임이 분명한 모양이다. 원내대표 권성동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지금의 정청래보다도 더 악독한 행동을 한 매우 나쁜 인간이다. 대한민국을 북한과 중국에 바치려고 발악하는 인간 군상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민주당, 헌법재판소, 선관위, 검찰, 경찰, 공수처,
민노총, 언론 등은 대한민국을 지킬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같이 공산주의 독재 국가로 만드는데 앞장서는가.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여 국제 질서가 긴박하게 바뀌고 있는데 어찌하여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은 우물안 개구리처럼 허우적거리고 있는가.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슬픔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이 나라는 그들만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국민 주권을 가진 우리들의 나라다. 모든 것이 소멸된 것 같은 황폐한 땅에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다. 봄은 소망의 싹을 바라보는 시간이다. 소망은 반드시 꽃과 열매로 피어날 것이다.